자, 1번. 자,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차이는 26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머니하고 딸의 나이 차이가 26세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7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보다 5세가 더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7년 후라고 했어. 자, 그럼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는데 7년 후면 둘 다 동시에 나이를 먹겠지. 자, 근데 여기서 누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잡읍시다. 자, 그럼 어머니의 나이를 자, X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힌트.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는 26세다. 자, 그럼 딸의 나이는 뭐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까? Y? 아니지. 아, 26? 아니지. 차이가 26이야. X 마이너스 20. 그렇지. 아, 어머니의 나이에서 26세만 빼면 딸의 나이가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어머니하고 딸의 나이. 자, 근데 7년 후라고 했습니다. 7년 후면 어머니도 나이를 먹고 딸도 나이를 먹겠지. 플러스 7. 그렇지. 7년 후는 어머니도 X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딸은 X 마이너스 26에 플러스 7이 될 거야. 자, 그럼 요거 계산만 해버리자. 얘 계산하면 얼마니?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X 아,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오케이. 자, 그럼 7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는 X 플러스 7이 될 거고, 딸의 나이는 X 마이너스 19가 될 거야. 자, 근데 7년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배.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다라고 했지. 그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나이가 더 많아? 어머니. 어머니가 나이가 더 많지? 그럼 이거는 딸의 나이고 요거는 어머니의 나이인데 누구한테다가 2배를 해줄까?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2배를 해줄까? 네. 어머니한테 2배 하면은 딸의 나이랑 똑같니? 요? 그럼 딸의 나이를 2배. 그렇지. 자,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상식적으로 딸의 나이가 더 작다고 지금. 그럼 딸의 나이의 2배다라고 했잖아. 그럼 딸의 나이의 2배니까 딸한테 2배를 해줘야지. 자, 근데 끝이 아니지. 딸의 나이의 2배보다 5세가 더 많아진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일단 딸의 나이에 2배를 합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니? 네. 2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나이는 X 플러스 7이야. 그럼 어머니의 나이랑 똑같아지려면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되니? 플러스 5. 그렇지.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야. 자, 이게 뭐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이 글을 읽고 식을 세운 거야. 이게 1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자, 그럼 분배 법칙 할게요. 끝까지 풀어야지. 분배 법칙 하면 2x-38이 될 거고 플러스 5는 x 플러스 7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동량들끼리 모아줄게요. x를 좌변으로 이항해버리면 2x-x. 그렇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3 아냐? 네. 자, 마이너스 33이 우변으로 이항됩니다. 7 플러스 33이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40이 될 거야. 자, 그럼 자, 그래서 x를 아까 우리가 뭘 x로 잡았지? X.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잡았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는 몇 세? 40세가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지금 활용 파트에서는 어떤 거를 x로 잡았는지, 여기서는 어머니의 나이하고 딸의 나이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어떤 거를 x로 잡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집어내야 돼. 만약에 딸의 나이를 x라고 잡아도 상관없어. 문제는 풀려. 문제는 풀리지만 마지막에 딸의 나이를 x라고 잡았다면 요거 26세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적용을 시켜줘야겠지. 그래서 딸의 나이를 만약에 x라고 잡았다면 딸의 나이에서 26세를 더해준 40세가 어머니의 나이가 된다.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자, 가장 큰 홀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연속하는 세 홀수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 연속하는 숫자가 세 개가 있어. 요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얘네들이 세 개 다 홀수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해봅시다. x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홀수는 Y. X 더하기. 더하기 1. 아, 2.
2가 돼야 되는 거. 아까 우리 했었잖아. 네. 홀수는 2 차이가 나잖아. 아. 짝수도 마찬가지고. 기억나? 오케이. 그럼 얘를 x 플러스 2라고 설정해 줄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4. 그렇지.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 자, 근데 요렇게 x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로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이거를 가운데 숫자를 x라고 잡아버릴 겁니다. 그럼 이 전의 홀수는 얼마니? 아, 그러면 X 마이너스 2. 그렇지.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는지 마지막에 알려줄게요. 아, 근데 저 마이너스 2랑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0. 일단 끝까지 풀고 알려줄게. 자, 봐봐. 따로. 알겠어? 네. 자, 세 홀수의 합이 69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랑 세 개를 다 더해야 되겠네. 네. 자, 그럼 식 적어봅시다. x-2랑 더하기 x랑 더하기 x 더하기 2. 자, 이렇게 세 숫자를 더했어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애가 69. 69가 됩니다. 자, 그럼 좌변 계산해 버릴게요. 마이너스 2랑 2랑 날라가 버리지. 네. 자, 그럼 여기는 3x. 여기 우변은 69. 자, 양변을 뭐 곱할까요? 양변에다가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 곱하면 x는 얼마? X는 23. 23. 자, 그래서 x가 23이라는 소리야. 자, 그럼 답이 23일까? 아니요. 그렇지. 맞아. 그럼 정답은 얼마예요? 그럼 25. 25가 정답이 돼야 돼. 자, 잘했어. 자, 우리가 지금 가운데 숫자를 x라고 잡았어요. 여기서 23 나왔네. 정답이 13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마지막까지 가장 큰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를 그렇지. 가장 작은 홀수는 21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왜 x-2, x 플러스 2로 잡았니? 저거 6. 아, 저거 3개, 69를 3으로 나누면. 아니, 그게 아니라 계산이 조금 더 쉬워져. 마이너스 2랑 2랑 없어져 버리잖아. 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아까 불렀을 때는 x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로 잡았지? 맞아. 그럼 이거를 다 더해봐봐.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x 더하기 6이 돼버려요. 그럼 얘를 이항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을 나눠줘야 된다는 우리가 계산을 2번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보통 가운데 숫자를 x라고 잡아줍니다. 연속하는 정수든 또는 연속하는 홀수든 연속하는 짝수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69를 있잖아요. 저거 네모가 3개니까 3으로 나누고 그냥 두 개다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렇게 잡으세요. 일단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석대로 푸세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니네가 다 이제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니네가 이런 거 풀어도 돼.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계속 이렇게 정석대로 풀어야 됩니다. 알았지? 선생님, 응. 나중에는 4개 구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알았어요. 4개? 4개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그럼 4개는 한쪽에 플러스 4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개가 되잖아요. 자, 3번 봅시다. 불수지 3번.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의 자리 숫자가 8.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 1의 자리는 얼마다? 1의 자리는 8이다 라고 돼 있잖아.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10의 자리에도 숫자가 있다는 소리야. 지금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3배보다 2가 작다고 할 때, 자, 요거 해석해 봅시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다라는 말이 뭘까? 저거 네모하고 플러스 8이 그렇지. 자, 그럼 10의 자리를 뭐라고 잡을까, 우리? 10의 자리 1? 아니, 왜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데 10의 자리로. X. 그렇지, x라고 잡는 거야. 자,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은? X 플러스 8. 그렇지. 각 자리 숫자의 합은? x 플러스 8이다 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됐네? 자, 그 다음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2가 작다고 할 때, 자, 그럼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지금? X랑 8을. 아니지. 자, 이 자연수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12가 있어요.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야 이거예요?
갑자기 숫자요. 3. 3. 그럼 이 3하고 12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x 플러스 8이지. 네. 그럼 x 플러스 8하고 만약에 x가 3이라면 3은 아닐 수도 있어. 3이라면 38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그럼 이 숫자를 실제로 나타내는 숫자가 뭔지 우리가 표현을 해야겠네. 자, 10의 자리가 x예요. 자, 아까 우리 했었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니? x 플러스. 아니지. 10의 자리가 x잖아요. 그럼 x. 10 곱하기 x. x. 그 다음에 1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8. 그렇지, 1 곱하기 8.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곱하기 생략하고 나타내 봅시다. 그럼 얘는 10x 플러스 8.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 x 플러스 8하고 10x 플러스 8하고 요 두 숫자를 비교할 거야. 자, 근데 자, 요거 해석해. 글을 잘 해석해야 돼. 이 자연수는 이라고 했어. 얘가 주어야. 이 자연수는 이라면 누구야? 얘야, 얘야. 이 자연수니까 저거 말하는 거 x 플러스 8. 아니지. 이 자연수는 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자연수가 누구냐면 10x 플러스 8이 돼야지. 되겠어? 얘가 주어잖아, 지금. 그래서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의라고 했지. 자, 이거의 3배보다 2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자리 숫자의 합의라고 했으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이 x 플러스 8이지. 이거의 몇 배? 몇 배? 3배. 3배. 3배보다 2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한 숫자가 얘랑 똑같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10x 플러스 8이 된다고요. 이해되겠니? 요까지만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차분하게 천천히. 자, 그럼 얘를 분배법칙 해봅시다. 3x 플러스 24 마이너스 2. 얘는 10x 플러스 8.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이항할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 물론 어떻게 이항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3x를 10x 있는 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음수가 안 나오니까 편하겠지. 네. 그치? 그래서 10x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8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좋겠네. 그럼 요까지 계산해 버립시다. 얘는 24 마이너스니까 22.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아니지. 8. 플러스 마이너스 8이 8. 그렇지, 마이너스 8이 되잖아. 자, 그럼 요거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7x는 7x는 그러면 14. 그래서 x는 얼마? 2.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아직 우리 답 아닙니다. 뭔지 봅시다. 이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2가 정답일까? 아니야. 그럼 정답은 얼마니? 저거. 10x 플러스 8. 그렇지. 정답은 얼마야, 그럼? 그러면 20 플러스 8이니까 28. 그렇지. 28이야. 28. 되겠어? 네. 자, 근데 x는 2 나왔는데 여기다가 굳이 대입할 필요 없지. 왜? x가 10의 자리잖아. 그럼 28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 이동면 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자, 천천히 읽을게요. 자, 현재 형의 예금액은 12,000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형은 12,000원을 가지고 있어, 지금 통장에. 자, 그 다음에 동생은 2만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이 더 많아? 자, 그럼. 자, 그리고 앞으로 형은 매달 2,000원씩, 동생은 매달 5,000원씩 이렇게 예금을 한대. 자, 그럼 형은 2,000원씩, 동생은 5,000원씩 넣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동생이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 그지? 더 많이 하니까. 자, 그럼 몇 개월 후면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지라고 했어. 자, 그럼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몇 개월 후면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2배가 돼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형 곱하기 2가 동생.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럼 해봅시다. 형은 일단 12,000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동생은 근데 선생님 일단 2,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예금액은 12,000원이 있다라고 했잖아. 일단 통장에 12,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000원씩, 동생은 5,000원씩 이렇게. 그렇지. 그럼 동생은 일단 2만원 있다라는 소리잖아. 자, 2만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몇 개월 후인지 몰라.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두 달 후일 수도 있어. 몇 개월 후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 몇 개월 후를 뭐라고 잡을까 우리가? X. X라고 잡읍시다. X1. 자, 그럼 형은 2,000원씩 예금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X 개월이 지났어. 그럼 형이 12,000원 제외하고 모은 돈은 얼마일까? 12,000, 아니, 12,000원 제외하고. 그럼 X. 2. 자, 한 달 지나면 형은 얼마 모았어요? 1,000, 1000X. 두 달 지났으면 4,000, 4,000원. 세 달 지났으면 6,000원. 6,000원. 자, 그럼 X 개월 지났으면 1000X. 그러면 그렇지. 아, X 곱하기 2,000이 돼야지. 이게 X가 우리가 몇 개월 후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X 개월 후에는 형이 가지고 있는 돈이 2,000X. 요렇게 12,000원 플러스 2,000X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똑같이 적용시킵시다. 동생은 2만원이 있었어요? 그럼 2만원에서 한 달에 동생은 5,000원씩 예금한대. 그럼 X 개월 후는 동생은 2만 플러스 5,000X. 그렇지. 5,000X가 된다. 아, 그러면, 아니. 자, 이제 우리 식 세울 수 있어?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 맞니? 그럼 형한테 곱하기 2 해주면 동생이랑 똑같아진다라는 소리 아니야? 아, 맞니? 자, 식 세웁시다. 형이 12,000원 플러스 2,000X에서 여기다가 2배 해주면 이 금액이 동생의 예금액 2만원 플러스 5,000X하고 똑같아진다. 이상하지, 아니. 갑자기 왜. 되겠어? 자, 그럼 요거 분배 법칙 합시다. 그럼 얘는 24,000원 플러스 여기는 4,000X. 그 다음에 얘는 2만원 플러스 5,000X. 이상하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0X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는 게 더 편하겠지? 마이너스 4,000X. 그렇지. 그럼 얘는 1,000X 되는 거 맞아? 1,000X. 그 다음에 2만원을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4,000원. 자, 그래서 X는 얼마? X는 4. 4.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답 확인까지. 우리가 X개월 후면, 그러면 4개월 후라는 소리네? 그럼 예금액의 두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정답은 어떻게 써야 된다? 4개월. 그렇지. 그럼 후라고 4가 틀려요? 적어줘야 된다. 4개월이라고 적으면 틀려요? 몇 개월? 4개월이라고 적어주면 돼. 아, 후 안 붙여놓는데요? 그냥 4개월이라고 하면 돼. 4개월이라고 해도 되고, 4개월 후라고 적어줘. 다랑 후는 틀려. 4라고 적으면은, 우리가 뭐 약간 단위 같은 거 있잖아. 퍼센테이지 뭐 이런 거 안 적어주고, 2.8.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틀릴 가능성도 있지.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위 같은 거 다 적어줘야 됩니다. 한 문제 6점이라면 저거 안 적어서 2점 가겠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자,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 자, 사탕은 한 개에 500원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에 900원 하는 과자를 합하여 모두 12개를 샀대. 자, 일단 금액 생각하지 맙시다. 전체 사탕도 사고 과자도 샀는데 얘네들을 합해 보니까 개수가 12개래.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우리가 X라고 잡자. 사탕을 X라고 잡을까? 과자를 X라고 잡을까? 과자가 너무 비싸니까 과자를 X로 하는 과자를 X라고 할까? 오케이. 자, 그럼 과자를 X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사탕은 몇 개 살게? 사탕은 X, 12 빼기 X. 그렇지. 사탕은 12 빼기 X 개 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금액까지 한번 해봅시다. 금액까지 봤을 때, 한 개 900원 하는 과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과자만 하는 금액은 얼마야? 우리가 과자를 샀을 때, 과자만 포함하는 금액은? 과자는 한 개가 900원. 한 개가 900원이잖아. 근데 과자 X개 샀어요. 그러면 900 곱하기 X. 그렇지. 그래서 과자는 900X1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만 포함하는 금액은? 그러면 12 마이너스 X 곱하기 500. 그렇지. 12-X에 곱하기 500. 자, 이게 사탕을 포함하는 금액이고, 이거는 과자만 포함하는 금액이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10,000원을 내었더니 2,000원을 거슬러 주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사탕이랑 과자 값은 얼마 냈단 소리예요? 과자 값을요? 2만 원. 아니, 만 원에
만 만 원을 내었더니 2,000원을 거슬러줬어. 8,000원 그렇지. 우리가 낸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8,000원 낸 거잖아. 네. 그래서 사탕이랑 과자값을 우리가 8,000원을 준 거야. 자, 그럼 사탕값 아까 12-x 곱하기 500이었어요. 자, 사탕값하고 플러스 과자값 얘는 900x 더했더니 얼마라고? 더했더니 8,000. 그렇지. 8,000원이 되었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식 다 세웠어. 자, 일단 x 찾아봅시다. 분배 법칙 하게 되면요. 자, 500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뭔가요? 5, 2, 6. 6,000원이에요. 6,000. 6,000 마이너스 500x 플러스 900x는 8,000. 이항을. 자, 여기서 x는 굳이 이항할 필요 없지. x항은 그러면 6천만. 6,000만 이항해 버립시다. 500x 여기는 900x 마이너스 500x지. 그래서 여기는 400x. 자, 이항해 버리면 마이너스 6,000이 돼 버리니까 2,000이 돼 버리겠네요. 네. 아이고. 2만. 자, 2,000. 네. 자, 그 다음에 양변에 400분의 1 곱하면 되지. 네. 자, 요런 거 할 때도 뒤에 0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0 두 개, 0 두 개 똑같이 빼버리면 돼요. 아, 그러면 5. 아, 그럼 이게 뭐냐면 양변에 똑같이 100분의 1을 곱했다는 소리야. 그럼 0 두 개 동시에 사라져 버리지. 그 다음에 또 4분의 1 곱해버리면 x는 얼마? X는 5. 5. 그렇지. 자, 그럼 끝까지 문제 봅시다. 이때 과자는 몇 개를 샀는가? 우리 x 잘 잡았네. 과자의 개수 물어봤네. 근데 우리 아까 x를 누구로 잡았어? 맞아. 과자의 개수를 x라고 잡았잖아. 그래서 정답은 5개가 된다는 소리. 그럼 잠깐만요. 사탕을 우리가 X로 잡았으면 사탕이 벌써. 아니지. 사탕을 x라고 잡았으면 아마 정답이 아니라 x 값은 7이 나왔을 거야. 아, 그럼 우리가 과자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12-7을 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를 x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x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말하잖아. 마지막에 우리가 정답 확인. 누구를 구해야 하는지.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해줘야 돼요. 됐고. 자, 다음 6번. 아직 남았어. 자, 둘레의 길이가 36c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자,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36cm지. 자, 근데 우리가 직사각형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같다. 똑같아. 자, 그럼 좌우에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고 위아래에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가로의 길이 또는 세로의 길이 둘 중에 하나를 x라고 잡아야 돼. 어떤 걸 x라고 잡을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가로를. 그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힌트.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만큼 짧 때 누가 세로의 길이를. 다시 가로의 길이가 그럼 x로 잡은 이 x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만큼 짧 때 그럼 가로의 길이를 지금 벌써 x라고 잡아버렸지. 그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자, 세로의 길이를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라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세로의 길이의 2배. 그럼 2 곱하기 네모 보다 3cm 짧 때. 그럼 플러스. 그럼 얘가 x라는 소리야. 맞니? 와우. 그럼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여기다가 우리가 식을 넣어야 돼. 쉽니? 네. 많이 어렵지 않아?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아, 조금 네모를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까다롭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거를 x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가지고. 선생님 같으면 가로를 x라고 잡는 게 아니라 세로를 x라고 잡아버릴게요. 네? 자, 그래서 봐봐.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준모가 방금 가로를 x라고 잡았잖아. 갑자기. x라고 잡았지.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약간 나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뭐 과자, 사탕 이 문제 풀 때도 그랬고 어떤 거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x라고 잡았잖아. 문제가 잘 풀렸지. 근데
이런 문제처럼 우리가 식을 세우기 힘든 거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식 세우기 편한 애를 x라고 잡아주는 게 좋아. 마지막에 문제 풀 때 마지막에 누구를 구하세요? 요것만 잘 체크해주면 된다. 되겠어? 자, 그럼 이거를 x라고 잡아준다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그럼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2x보다 3만큼 짧다라고 했지? 네. 그럼 빼기 3. 즉 가로의 길이는 2x-3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네. 이해되겠어? 아까 가로를 x라고 잡았을 때는 세로를 식을 세워주기가 힘들었다. 맞니? 네. 그래서 세로를 x라고 잡아주는 게 이 문제에서는 편합니다. 되겠니?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니네들이 문제 풀 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게 더 쉬운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 알았지? 자, 그럼 가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36cm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지? 그래서 세로만 봤을 때는 얼마예요? 새로운 봤을 때면 x인데. x가 2개잖아. x 그럼 에이, 아니지. x 제곱 아니지. x EX. 그래, 2x가 돼가죠. 2x.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곱셈으로 표현합시다. 어차피 밑에 가로의 길이 하나 있고 위에도 가로의 길이 하나 있으니까 더하기 2배 2x-3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되겠니? 자, 그럼 얘가 둘레의 길이지. 그럼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둘레 36cm라고 했잖아.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하면 자,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3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x랑 4x 계산되지? 동량이니까 6x. 6x. 자, 마이너스 6은 이항해버립시다. 플러스 되지? 네. 그래서 42. 아, 그래서 x는 얼마? 7. 7. 자, 그럼 7이 정답일까요? 아니요, 바로 아니요. 그렇지. 우리가 뭘 x라고 잡았어? x 세로. 세로를 x라고 잡았잖아.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14번 씩 그러니까 12. 14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1cm가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어요.